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빅스의 10년간의 지원을 바탕으로 16만 5천 달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기술적 분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샷의 기술적 분석을 가져봤는데요. 오랜만에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는 지표는 이제 BTC와 이제 빅스라는 이 변동성 지수를 같이 혼합해서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은 이제 저점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저점이 나왔을 때 이 바닥을 한 번씩 이 지표가 찍고 나서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2015년도에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2020년도에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급상승하는 흐름, 여기가 상승하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게 비트코인 빅스 차트입니다. 지수고요. 이게 이제 빅스라는 건 결국에 이제 변동성 지표를 이야기하는데 이 변동성이 얼마나 이제 높으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좀 보는 건데요. 변동성이 높을수록 이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때가 보통 이제 공포와 그 위험을 좀 감지하는 때, 공포와 불안이 가득할 때가 이 바닥입니다. 보통은 이 구간에. 보통은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락할 때 이런 지점들이 많이 나오죠. 이때가 아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급락했을 때였을 거고 2015년도에는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때도 가격이 폭락하면서 극심한 이 공포감을 느꼈던 시기고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공포도 이제 상승하는데 그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급상승을 했었고 여기도 똑같이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급상승 이런 패턴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도 최근에도 이렇게 BTC VIX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추세에서 이 추세선의 바닥이죠. 그래서 이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들 이번에 여기에 저점 찍고 이번에도 조정 나오면서 저점을 한번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선은 이 흐름들, 큰 흐름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흐름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들도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가격에서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16만 5천 달러를 이제 1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승할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 저점에서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상승률이 121%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고점이 나온다면 121%에 해당하는 이 16만 5천 달러 선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큰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 우리가 그 이제 매크로 먼저 보고 마이크로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파이 사이클 탑이라는 이 지표를 가져봤고요. 이게 이제 보통 사이클의 고점을 포착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기술적 지표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이 35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이동평균선은 이제 2배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리고 111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이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표
그 이동평균선이 이제 교차하는 시점이 보통은 이제 고점으로 나왔던 구간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차되면서 보통은 이제 111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350일 이동평균선의 2배를 지나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동평균선으로 보고 있고, 이게 공교롭게도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저번에.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을 높게 가져가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여기서 이제 단기 과열 지표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고점이 왔는지 아니면 아직 여력이 있는지 저점인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 패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점을 보통 찍었을 때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동평균선이 300일, 50일 이동평균선의 2배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거의 다 이제 찍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찍었을 때 이제 고점을 단기적으로 보통은 예측을 하는데, 주가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 값까지는 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파이사이클 탑은. 그래서 파이사이클 탑의 지금 현재는 0.57이고요. 원래 여기 탑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1 이상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점들인데, 고점들의 지표가 대부분 1 이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아직까지 고점은 아니다라고 이 파이사이클 탑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MVRV G스코어라는 밸류였고요. 이 G스코어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하죠. 보통은 여기서 7이나 6 이상을 고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6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점이 나왔을 때 6 이상을 대부분 뚫어줬어요. 여기 다 뚫어졌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여기 10까지도 거의 올라갔었고 상당히 높은 지점이었고, 저번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을 때 6 이상이 이제 나왔다. 거의 7이 넘어졌죠. 이때에도.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보통 고점, 과열 양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G스코어, MVRV G스코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현재 2.4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뭐 2.57, 딱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6까지 가려면은 한참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까지의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BTC Fuel Multiple이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채굴자 수익에 기반한 지표입니다. 보통 365일 평균값과 1일 발행된 BTC의 USD 가치를 이제 나눠서 Fuel Multiple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Fuel Multiple은 이제 채굴자들의 그 매도 압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얼마나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느냐,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고, 보통 이제 Fuel Multiple이 이제 높을 때, 보통 6에서 이제 10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한 고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거의 4까지 이제 올라오는 지점들이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밸류는 0.58이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고점까지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지표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그런 경고, 우려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아직 그 고점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지표인
분석들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 부족이 가격 폭등 부를까? 사이그넘 분석이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디지털 자산은행 사이그넘의 이 카탈린 티셔 허우저 리서치 총괄, 아유 이름도 어렵네요. 이 대규모 수요가 강력한 승수 효과를 일으키면서 1달러의 수요가 20에서 30달러 추가 시가총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의 유동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가격 급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의 유동 공급이 꾸준히 감소했고, 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제 21 캐피털 같은 기관들의 비트코인 축적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지금 58만 개를 축적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양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유입 급등에 주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규제의 명확성 증가, 거시경제 압력, 비트코인의 디플레이션, 자산 등으로 매력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몇몇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공급 부족인데 왜 비트코인은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단기적인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이 총 공급량, 그러니까 공급에서 이 수요가 이제 받쳐주는 것들이 무조건 이렇게 막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승은 없습니다. 어떤 자산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 절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하는 거, 이건 거의 없습니다. 투기적으로 정말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거 빼고는 정상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파동.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한참을 상승하면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이제 강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을 봤다. 그러면 나 여기서 좀 수익을 챙기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때 조정세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 시장에 조금 오래 계신 분들은 다 그냥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 왜 공급 부족인데 이것이 뭐 떨어져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왜 나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마이클 세일러 법정 화폐 팔고 비트코인 사라, 시장 규칙도 지켜야 라는 내용이고, 뭐 마이클 세일러 역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완성된 자본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통찰력이 있는 개인은 완성된 자본을 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라 라고 말하는 것 동시에 채권, 열등한 주식,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트코인에 완전히 이제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수익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 초긍정론자의 말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그냥 들으세요. 자, 암호화폐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구조적 낙관주의의 힘라는 기사고, 암호화폐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 금융시장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을 비교를 한 건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공포 탐욕지수가 19에서 3으로 80% 임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다 뭐다 이제 침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도 당연히 떨어졌었어요. 조정을 보였었는데, 암호화폐 지금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44에서 18로 이제 하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수보다 오히려 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보다 강한 구조적 낙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하는 요인들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쭉 매수하는 걸로 가거든요. 계속 모아가는 형태. DCA를 계속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DCA는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암호화폐의 낙관적 정선은 이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간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라고 하는데,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비트코인을 단기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집중한다라는 거고요. 단기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 공포가 확산될 때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게 되고, 단기 보유자들은 시장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또 내려갈 때 따라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계속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시장에 영향력을 준다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쪽에 있죠. 이 단기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공급의 65% 이상을 통제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공급의 65%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구조적 낙관주의는 고정된 공급, 예측 가능한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3, 4월 관세 충격 속에서도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이 30만 BTC를 추가 매입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틀간 2만 개 매집 고래들 사상 최고가 도전 놀이나 라는 내용이고, 비트코인이 2만 개 이상 이 비트코인 지갑에 매집되며 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21억 달러 규모로 대형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 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이 100에서 1000BTC를 보유한 고래들이 해당 기간 동안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센티멘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108,900달러에서 105,000달러로 약 4%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뒤에서 매수하는 고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록도 역시 자산운용 부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29일 하루 동안 RBIT를 통해 4,476BTC를 매입을 했고 4억 8,062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은 그나마 좀 수요가 빠졌어요. 이 IBIT가 그나마 가장 선전을 했던 거고, 블랙록에. 마이클 반데 폼페이 같은 경우는 106,500에서 107,000달러 회복 시 강한 반등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마이클 오버그라츠는 13만 달러 도달을, 팀 드레이퍼는 25만 달러 가능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강한 기관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블랙록은 이번 주에만 52,668 이더를 흡수했고, 그레이스컬과 피델리티 또 16,000, 26,000의 이더를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에 대한 기관 신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거는 이제 또 비트코인 고래들이 다시 움직인다. 거래소 유입구층의 차익 실현 권고음이라는 내용이고, 고래가 똑같은 고래가 아니에요. 한 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고래들이 사는 쪽도 있고 파는 쪽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서 고래들도 일부 거래소로 이제 자금을 이동해 한 정황을 지금 포착을 하고 있고,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세가 살짝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흐름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어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래소 고래 비율
30일 이동평균이 0.47까지 상승을 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통상 고래 활동이 급증하면 주요 시장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보유자들이 매도를 준비하며 자금을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고래들이 그럼 팔면 이제 막 저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주 사고 팔고 하는 거 초보자들은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그냥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는 다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반면 고래 비율은 0.35%로 떨어질 때는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초기 상승장이나 매집 구간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이제 거품이 일기 시작하고 가격이 이제 막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고래 비율이 살짝 낮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막 몰려들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기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표들 보시면 명확하게 여기서 지금 거래소로 고래들이 이제 진입하는 이런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그룹 24억 4천만 달러 확보 비트코인 매입 등의 사용 예정이라는 기사고요. 24억 4천억 달러, 4천만 달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50개 기관 투자자와 사모 투자 거래를 통해서 24억 4천만 달러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 기사는 전에 들었었죠.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25억 달러 자금을 모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금을 지금 이제 모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약 5,600만 주의 주식을 25.72달러를 매각해 14억 4천만 달러 그리고 2028년 만기 전환사채로 10억 달러를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이제 비트코인 매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제 회사는 30억 달러 이상의 유동자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주주들은 비트코인에 노출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돈으로 보통 이 정도 돈이면 한 22,000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5억 달러 정도로는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지금 비트코인 매집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미증권거래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소송 철회라는 기사고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업자 장풍저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 취하서를 지금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고 2023년 6월 13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SEC에서 제기를 한 지 2년 만에 지금 소송을 취하하는 거고요. SEC가 소송을 철회하면서 바이낸스는 미국 내 주요 규제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런 규제나 소송에서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벗어나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암호화폐 시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상화폐 업계의 큰 승리라면서 폴 애킨스 SEC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라고 바이낸스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고 바이낸스가 로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실제 이제 바이낸스에 지분 투자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MGX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서
이걸 이제 도널드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 월드 리버티를 통해서 USD를 이제 발행을 했죠. USD1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MGX로부터 투자 받은 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이걸 바이낸스 지분 투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이낸스의 로비가 이제 된 거죠. 왜냐하면 USD1을 실제 이제 바이낸스에서 사용을 해줬고 그리고 상장까지도 해줬어요. 이번에 상장이 됐거든요. 다 로비거든요. 결국엔 이거 바이낸스 잘 좀 봐줘라 라고 했더니 진짜 잘 봐준 거죠. SEC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이런 소송전은 많이 취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랐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